안녕하세요. 광토의 가르시 박근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쏙쏙들이 모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적중 특강이 되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파트 5를 준비해 봤는데 최근에 파트 5가 조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죠? 다만 마지막 시험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주춤했는데 최근에 이제 안 나왔던 것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첫 번째는 바로 투부정사인 경우, 답이 투부정사인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 빈칸 앞에 보시면 이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이거를 딱 보면은 투부정사가 그냥 딱 골라주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바로 관용 표현 문제예요. 즉 문법으로 푸는 게 아니고 해석으로 푸는 거. 그래서 이번 시험 가시기 전에 딱 이것만 알아주세요. 뭐냐면 빈칸 앞에 지금처럼 이거가 나오거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desire 그리고 attempt 이 세 개의 영어 단어가 보이면은 이 뒤에다가 주저하지 마시고 투동사를 골라주십시오. 그래서 답은 투동사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번 문제 가서 보시면은 빈칸이 이렇게 있고 보기 구성을 보시면 대명사인데 아무래도 신토익 같은 경우는 대명사 문항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명사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험이 한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대명사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걸로 가져와봤어요. 자, 보기 구성을 보시고 이제 문제를 볼 건데 빈칸 앞을 보셨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한 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절이 나와 있다. 그 다음 빈칸 뒤에 보시면은 바로 이런 단어가 중요한데요. 전치사거나 접속사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빈칸 앞에서 문법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이미 다 나와 있고 빈칸 뒤에 있는 단어로부터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빈칸이 굳이 문법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들어가냐면 부사 같은 게 들어가는데 대명사 중에 부사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 바로 제기대명사라 그래요. 그래서 4개 중에 A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A번 같은 걸 우리가 좀 어렵지만 제기라고 하거든요. 제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절 뒤에 들어간다는 거를 꼭 외워주시고 하나의 절 뒤에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에 있는 거 중요하죠. 소유격이죠. 다만 구토익과 다르게 신토익은 대명사 문제가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소유격 정답인 문제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소유격 정답인 경우들은 명사 앞에 들어가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시험 대비로는 제기대명사 정도 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명령문인데 명령문도 아무래도 신토익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은 문제를 보셨을 때 빈칸부터 끝에 있는 단어까지 보셨을 때 동사 가지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서 그나마 문장을 만드는 거죠. 물론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주어 동사가 땡길 수도 있겠지만 빈칸 하나에다가 주어 동사를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동사만 쓰는 문장도 있다. 그걸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어떤 걸 쓰냐면 동사 중에서도 원형을 고르는 거죠. 답이 그래서 B번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빈칸 앞에는 questions까지만 문장을 써도 전혀 문법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빈칸을 주고 뒤에다가 명사를 줬어요. 그래서 답을 말하기 전에 구조를 조금만 보여드리면은 완전한 절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빈칸을 주고 그 뒤에다가 명사를 주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여기다가 단어를 넣어서 이 덩어리를 하나의 부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영어 전체에도 3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냐? 전치사, to 부정사, 현재 분사.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치사, to 동사, 동사 ing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완전한 절이고 빈칸 뒤에 보시면 명사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덩어리를 갖다가 부사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보기를 보실 때 투동사라던가 동사 ing라던가 전치사 같은 걸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ing로 보이니까 골랐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답이 맞아요. 그런데 regarding이 정답이 맞긴 맞지만 얘는 동사 ing라 정답이 아니고 전치사라서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한번 잠시 후에 또 하겠지만 ing 형태의 전치사도 잘 보셔야 돼요.
하셨죠? 그래서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는 거랑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ing 전치사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문제. 5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renown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동사 ed라는 게 한 문장에 나왔을 때 이게 과거 시제 동사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동사 ed라고 하는 거 뒤에 만약에 한정사가 나와 있으면 이 동사 ed를 그냥 동사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사 ed를 기준으로 한정사가 이거 앞에 나오면은 이거를 분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한정사 앞에 ed가 나오면은 얘는 동사가 되는 거고 한정사 뒤로 ed가 나오면은 얘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ed 같은 경우는 한정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 ed는 여러분이 동사가 아니고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식어가 있고 그 뒤에 더에 대한 응답으로서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를 고르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수식어가 있고 명사가 있으니까 그냥 수식을 고르는 거예요, 빈칸에. 그래서 형용사를 딱 고르고 싶어서 보기를 봤을 때 financial을 고를 수도 있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 뒤에 있는 명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다가 형용사를 골라가지고 뭐 예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럴 땐 뭘 넣냐면 직책이나 직함을 말하는 명사를 넣으셔야 돼요. 또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4개 중에 오히려 명사였던 C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려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명사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사람이랑 동격이라고 치자. 그런데 얘는 누가 봐도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어나 S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안 붙어 있다. 자, 왜 그랬던 거냐면 첫 번째 더가 있었기 때문에 어나 S가 필요 없던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사람 이름 앞에다 이렇게 직책이나 직업이나 직함 같은 거 쓸 때는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나 S를 안 써요. 예컨대 교수님 성함이 홍길동이면 교수 홍길동 우리말로 하면 이렇고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Professor 홍길동 이렇게 말하죠. 이때 a professor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더가 없었어도 안 써도 되는 거고 더가 있기에 확실히 안 써도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앞에다가 직업, 직책, 직함을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걸 보고서 우리가 복합 명사 문제라 그러죠. 오케이? 자, 그다음 문제.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은 보기 자체가 워낙 유명한 보기 구성이에요. 그렇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가장 유명한 우리 에브리부터 에브리라던가 이치라던가 어나더가 나오는 경우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단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들 말고 이것들과 뭔가 비슷한데 조금씩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에브리는 올로 바뀔 수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few란 단어가 있는데 few란 단어는 앞에 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another의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other죠. 이 세 단어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죠. 기억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들 말고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단수가 올 수도 있고 복수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 불가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유명한 현재 에브리가 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토익 시험에서는 에브리랑 오를 물어보는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둘 다 해석상 복수 같아요. 그렇죠? 복수 같은데 실제로 빈칸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순지 복수인지를 알아내서 푸는 거예요. 매니저도 S가 없으니까 단수니까 여긴 에브리가 들어가야 되죠. 답이 그래서 A. 요 문제 기대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요 문제 보시면은 일단은 6 months by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by가 원래 시점이랑 친한데 이건 기간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원래 이런 복수 개념의 기간 개념에 있는 단어 앞에다가 이런 걸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빈칸에다가 뭐를 적으시면 결과적으로 by를 쓸 수 있게 돼요. 결국 기간에다가 뭘 더해서 이걸 시점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간이라는 거 앞에 어떤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기간이 복수니까 원래는 이런 게 못 오는데 얘를 그냥 기간으로만 보시면 돼요. 복수라고 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쓸 단어는 기간 앞에 그냥 오는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올 수 있냐? 기간 앞에는 일단 another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기간만큼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기간 후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another를 넣으면 6개월 후 by까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표현 문제가 되는 거죠. another 기간. 왜냐면 원래 another 뒤에는 단수가 오는 건데
기간이 복수인데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라서가 아니고 기간이라서 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 앞에서 또 배웠던 거죠. 에브리 뒤에도 기간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뭐가 되냐면 기간마다. 예컨대 이 잡지는 얼마에 한 번씩, 얼마나 한 번씩 나옵니까? 얼마 자주 나옵니까? 라고 그랬을 때 every 2weeks라 그러면 2주에 한 번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nother 기간과 every 기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걸 외우지 않으면 복수 명사를 보고서 D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법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해석 문제였던 거죠. 표현 문제. 답이 그래서 another가 되죠.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태문제인데 우리가 신토익으로 넘어오면서 최근 이제 그 시험 두 번을 보면 동사 쪽 문제가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동사 문제가 이대로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동사 문제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시험에서.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빈칸 앞에 있는 게 비록 비동사는 아니고 to be잖아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토익은 빈칸 앞에 비동사 같은 걸 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로 비동사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어떤 걸 주냐면은 비동사 대신에 to be라던가 being이라던가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어딜 특히 조심해야 되냐면 has나 have나 had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뒤에 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현재 완료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격상 다 모두 비동사 같은 거구나 라고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아셨죠? 꼭 비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냥 비동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 비동사 같은 거 뒤에다가 ing를 고를지 ed를 고를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때 관건은 빈칸 뒤에 이미 목적어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보면 되는데 토익은 여러분에게 시간 명사 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생긴 게 명사 같으니까. 하지만 얘는 명사가 아니고 부사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결과적으로 수동태처럼 끝나줘야 되거든요. 그럴 거면 여기에다가 ed형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서브미티드가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9번 문제 보시면은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 중에 또 하나인데 관계대명사 문제를 줄 때 옛날처럼 항상 여기다가 대신지, 훈지, 위치인지 이런 거를 넣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이걸 줄 테니까 차라리 뒤를 완성해 보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조심하실 거는 대시 빈칸 주변에 나와 있을 때 그 that 뒤에를 채우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일단은 그 that 앞에 있는 영어 단어의 품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앞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that 앞에는 동사 아니면 명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뼈만 보면 명사 뒤에다가 that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명사 뒤에 that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시면은 이번에 that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비로소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걸 보고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that 뒤에 명사가 나와 있고 애시당초 불완전한 절을 만들기로 맹세를 했건만 빈칸 뒤에 있는 before가 목적어가 아니니까 불완전한 절을 만들기로 한 걸 잊어버린 채 여기다 수동태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수동태를 넣으시면은 그게 다시 완전한 절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만들 형태는 이미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타동사 능동태를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태를 넣어버리면은 완전한 절이 돼버리니까 약속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를 것은 타동사이면서 능동태를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는 능동태라는 거에다가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를 수 있는 게 A번이죠. 왜냐하면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 없는 응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불완전한 절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반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 안 되고 그 다음에 C번 아예 동사가 아니니까 진작에 안 되는 거고 B랑 D 중에 고르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토익이 동사 중에 남았을 때 하나를 고를 때요. 예전처럼 동사와 동사 뒤에 S가 붙어 있는 즉 단복수 체제를 물어보는 것만 내는 게 아니고 한쪽에다가 동사나 동사 S를 주고 반대쪽에다가는 미래 시제나 과거 시제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단수 복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일 때는 구분이 되는데 미래 과거로 가면은 구분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깍두기 치기가 되는 건데 지금도 보시면 얘가 미래고 얘가 현재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미래를 고르기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용이 되게 미래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빈칸 앞에 있던 명사가 사람 이름이니까 단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단수 동사를 넣어야 되는 건데 correct는 s가 안 붙었으니까 이거 단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일단 오답이에요. 그럼 답은 그렇죠.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동사를 고르는 이런 마지막 순간에 과거나 미래 동사가 정답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 보시면은 역시 빈칸 앞에 다시 한번 이제 명사를 줬고, 그렇죠? 이번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건데 옛날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후가 나와 있으면 위치가 나오고 막 대신하고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기라는 게 화려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과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영어에 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는 후라고 하면은 왠지 훔이 나올 것 같지만 훔은 출제가 잘 안 되죠.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whose. 후랑 후수를 언제 쓰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후랑 후주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냐면 후 뒤에는 기본적으로 동사, 목적어 체제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 말고 동사, 목적어. 하지만 후주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하나 기본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고 보면 되고 이 중에 하나가 동사, 목적어일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일 수도 있기는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후를 보실 때는 후로 보시겠지만 후주를 볼 때는 후주로 보시면 안 되고 후주 명사까지를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주 명사 이렇게 보시는 상태에서 그 후 앞에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후즈라고 하는 것도 웬만하면 사람을 시험에서 출제하지만 사물로 대체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후랑 후주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죠. 빈칸 앞에 보시면 사람이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첫 글자가 명사가 아닌 조동사라는 것 자체는 후주가 나왔다고 해도 후주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동사 사이 바로 후가 들어갈 자리가 되죠. 그래서 답은 C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5 10문제가 되고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문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나올 만한 어휘들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파트 5 예상 어휘인데요. 사실 여기 보여드렸던 거 외에도 더 많이 나오겠지만 원래 유명했던 것들 중에 최근 들어 안 나왔던 것만 이렇게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화면 정지하셔서 다 적어서 일단 시험장 가기 전에 다 한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파트 6로 넘어가서 또 제가 적중해 드릴게요. 자, 이번엔 6인데 6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한 지문에 4문제가 나오잖아요. 4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릴 문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찝어왔어요. 왜 그랬냐면 해석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게 이번 주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저도 예측은 못해요. 그래서 5에서 제가 어휘 정리했던 것처럼 정리를 차라리 해드릴 테니까 매번 나올 수 있는 문제만 그냥 같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있는 12번 문제 보시면은 동사 고르는 거거든요. 파트 6가 좋아하는 문법 문제에서 최고는 바로 동사 시제 문제예요. 왜냐면 파트 5에서는 동사 시제 문제를 내봤자 고작 한 문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두 번 틀리겠지만은 계속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6는 동사 시제 문제를 냈을 때 이보다 어려워. 왜냐면 문장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이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에서는 동사 시제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 빈칸이 주어진 문장에 날짜가 있다면 날짜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며칠이니까 7월 5일이면 나중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지문을 작성한 날짜가 어딘가에 써 있어요. 어디 있다? 왼쪽 상단. 그래서 보시면 May 11이 써 있죠. 그러면 이 날짜 대비 이 날짜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미래 시제 동사가 들어가야 돼서 답이 C가 되는 문제. 여기서 그나마 헷갈리는 게 있다면 아니 그래 위는 미래가 맞다 치자. 근데 우드도 약간 미래 같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우드 쿠드 마잇은 미래라고 단정을 못 지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말고 가능성. 그래서 will이 없을 때라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will이 있는데 will을 안 고르고 우드를 고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이 14번 문제가 바로 신토에게 새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삽입 문제가 되겠죠.
삽입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이런 지문이 4개가 나오잖아요. 4개가 나오다 보면 삽입 문제가 나올 빈칸이 몇 번째 문장일진 저도 모르지만 크게 구조적으로 보시면 초반, 중반, 후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문 전부 다 중반에만 나오진 않겠죠. 초반이랑 후반은 보통 하나씩 나오고 중반에 보통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반에 나오는 것들은 기본 독해력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빈칸이 초반이나 후반에 있는 경우들은 기술로 접근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이 마지막에 보통 하는 말은 어떤 말일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지문을 썼을 때 마지막 문장, 즉 이 사람과 내가 이 지문 안에서는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 보통 당부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이미 했던 말을 강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을 주거나 이런 말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이게 보기를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명령문 있죠?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명령문이라는 건 강조나 정리 기능이 있거든요. 강조나 정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마지막 자리죠. 그래서 A번 일단 괜찮은 것 같아. 그 내용 보시면은 이 사람과 연락을 하시오?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C번, D번을 보셨을 때 여기 나왔던 사람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B 보시면 이 사람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있고 C를 보시면은 이 사람에게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하라고 그러고 있고 D를 보시면은 몇몇의 직원이 고용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정보만 갖다가 마지막에 쓰는 것 자체만 봤을 때 괜찮다 해도 이런 것들은 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말이 꼼꼼해요. 너무 말이 정확해요. 답이 그래서 A번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보시면은 자, it would be great,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정법 같은 거 마지막에 쓰는 거 상당히 좋아하죠. 만약 당신이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서 문장이 다 끝난 거고 이미 여기서 내용이 끝났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구체적인 말들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답이 A가 되죠. 자, 그 다음 6. 자, 이번 6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삽입 문제만 또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번 시험에서 마지막 자리를 유독 노리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 자리가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덜 나오고 있고 그렇죠?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또 해보고 있는 건데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봤을 때 A번에 I look forward to 좋아요. 기대하다. 마지막에 많이 기대하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B랑 D를 보시면 명령문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은 게 1개가 아니고 3개인 것 같아. 내용을 읽어봐야 돼. 그래서 A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답을 기대하겠다. 그렇죠? B번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야겠다. 뭐냐면 송장 번호를 내가 알아야겠다. 그렇죠? C 같은 경우 보시면은 스케줄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D번 같은 경우는 저녁 메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앞을 또 가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초대장을 허용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6월 30일까지 알려주세요. 이미 뭐 다 끝난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던 질문과 공통점이 있다면 이미 할 말 다 한 상태에서 빈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말들은 다 추가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개념이 넓거나 말이 가장 덜 구체적인 거를 고르시면 돼요. 답이 그래서 역시 또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장 가서 또 어휘 볼게요. 여러분이 파트 6 예상어휘 같은 경우를 잘못 공부하시면은 파트 5에 했던 걸 한 번 더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6 같은 경우는 지문의 플로우에 따라서 나온 단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 초반, 중반, 후반 나눠서 제가 써드렸는데 이걸 이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초반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다음과 같은 어떤 자료라든가 표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을 딱 던져주고 끝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중반 분단에 가시면은 본문 분단에 있어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관계를 말할 때가 많죠. 뭐 그래서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든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쉬움을 하죠. 아쉬움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참가할 거라면 방문할 거라면 뭐가 더 필요할 거라면 연락해라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역시 외워주시고 이렇게 외워주셔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 정전 상태에서 한번 싹 다 외워주세요. 자, 이제 7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7 가서 보실 건데 일단 우리가 신토익에서 여러분을 가장 애먹이고 있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신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편지, 이메일, 단일 지문 이런 거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어려워할 수 있는 이런 문자 대문이라든가 의도 문제라든가 삽입 문제라든가 공포의 3중 지문 이런 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시험 전 적중이기 때문에 해석 위주라기보다는 기술
논리 위주로 설명을 해서 이런 똑같은 지문이 안 나왔을 때도 적용이 가능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단일 지문이기 때문에 단일 지문은 어떤 장르가 나오든 다 막론하고 무조건 문제부터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지문 잠깐 무시하고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가서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의도 문제를 풀 건데요. 보시면 8시 20분에 이 말을 왜 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의도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지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8시 20분이라는 시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대츠 코렉트라는 말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LC에 있는 파트 3처럼 RC에 있는 이 문자 대화문도 2인 대화가 있기도 하지만 3인 대화도 있어요. LC도 그렇듯이 RC도 3인 대화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런 거냐면요. 2인 대화 같은 경우 순서가 1, 2, 1, 2, 1, 2 뒤집어 봤자 2, 1, 2, 1, 2, 1이에요. 그래서 그 2인 대화에서 화자도 문제를 물어보면 바로 위에 있는 문장 읽으시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3자 대화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본 걸 답한 걸 수도 있지만 반면에 위에 있는 사람이 답한 거를 이 둘이서 동시에 대답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레베카 킹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그 위에는 분명히 보나마나 다른 사람이 나와 있을 거예요. 2인 대화여도. 그런데 포인트는 그 위에 있는 그 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레베카 킹이 나와 있다면 2인 대화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읽어주는 게 원래는 기본이에요. 이래서 3인 대화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어쨌든 볼게요. That's correct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 By the way, 어쨌든 레베카, I heard. 자, heard란 말을 언제 쓰냐면요. I knew랑 달라요. I knew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거고 heard 같은 경우는 들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확신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I heard they are not charging admission. 그러니까 입장료 안 받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for the garden for few weeks. That's correct. 그러면은 공짜라고 말했더니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같은 상태는 그 위를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가보는 거야. 뭐라고 써있냐? Thank you. 그러면은 땡큐란 말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말과 연결이 될 건 확실한데 그 아래에 있는 말을 할 때 있어서 땡큐를 듣고 얘가 이 말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하는 이 마크란 사람이 한 말에서 근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 가서 보시면 어드미션이란 단어가 있고 공짜라는 말이 있는 A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번 의도 문제 보시면은 역시 문제 그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또 3시 25분에 이 말을 했는데 왜 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일단은 문장이 좀 길고 사람 이름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 재밌는 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한 말을 물어보는데 정작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이 사람 속에서 찾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의 의도로 찾는 걸로 지금 푸는 문제인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서 볼게요. 앞에 가서 보시면 3시 25분에 That's right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얘도 보시면 헐스트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보나마나 남이 되겠죠. 남 다른 사람. 그래서 옹이라고 나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다시 헐스트가 나온 게 아니고 로드위스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 That's unfortunate. 끝난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That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대시 상징하는 거는 뒤에 말할 사람한테 근거를 준 게 아니고 앞에 말한 사람 얘기를 듣고서 that's correct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앞에 말했던 걸 응답한 거니까 이게 하나의 뭉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읽을 게 아니고 그만 stop 하시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I had to work on my thesis paper.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I couldn't balance my job with it.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일과 어떤 공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같이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I really didn't have a choice.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that's unfortunate 그랬더니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쌍해 죽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anyhow 어쨌든 I'm sure 확신해 you want will not 뭐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have a problem 문제 없을 것이다. getting into her her에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 그래서 that's right이라 그랬던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러 가시는데 다시 내용을 보시면은 she believes Mr. Rodowski will get a job. 이거 약간 허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반면에 데드라인 같은 거, 예약 같은 거, 뭐 컨스트럭션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A가 정답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로도스키가 왜 나왔지? 왜냐면 헐스트가 물어본 거니까 헐스트가 직업 갖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포인트고요. 왜냐면 이인대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I랑 U밖에 없잖아요. 근데 3인대학 같은 경우는요.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I가 되겠지만은 U가 2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I 입장에서는 2명 다 U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이게 골치 아픈 게 여기 U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U라고 말을 했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U가 일단 얘는 아니겠죠. 당사자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U가 얘인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정황상 직업을 얘가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U가 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자대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U가 2명이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A번에 있는 이게 오히려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답이 그래서 A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도 문제였고, 그죠? 이제 삽입 문제도 해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삽입 문제 같은 경우 파트 6도 물론 앞에서 풀어보셨지만 7은 삽입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정해진 위치에다가 적절한 문장을 넣는 6랑 다르게 우리가 정해진 문장을 하나 위치를 골라 넣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7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되게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7에서 삽입 문제 포인트는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이 아주 잘 읽으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을 아주 본전 뽑듯이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은 as 명사, as 뒤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에 대한 그 추가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temporary employee인 거야. 그래서 임시직인 너라고 보셔도 돼요. Do not have the same responsibility. 자, 똑같은 책무가 있진 않아. 누구처럼? Full-time employee. 정규 근무, 정규직처럼 너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풀이 방법은 지금 말했던 걸 까먹을 것 같으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대충 메모하셔야 돼요. 정규직처럼 똑같이 하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는데 자, 먼저 그냥 가서 막 읽는 게 아니라 달려들어서 그게 아니고 몇 문단인지 보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끝, 네 문단이죠. 네 문단에 있어서의 문단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세요. 삽입 문제에서 여러분이 4개의 보기 중에 헷갈릴 때 보기가 4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헷갈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플로우이기 때문에 A랑 D가 헷갈리지는 않거든요. A, B나 또는 B, C나 C, D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다 문장 있는 게 아니고 문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 팀에 온 것을 환영해. 그러면서 임시직으로서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회사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비밀이다. 어디 가서 누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가서 보시면은요. 네가 정규직과 어떤 게 다른지 대해서 하나하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다 찝어주고 있고 마지막 문단 가서 보시면은 계약을 종료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일단 계약을 종료하는 것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면은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가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앞에 보면 되게 그 따뜻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온 거를 환영한다. 근데 거기다 우리가 바로 너랑 정규직이랑 똑같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하지만 그 뒤를 보시면 이제서야 비로소 너가 알 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문장이 지금 얘보다 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비포 문장보다는 더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도 좀 아쉬워. 그럼 2번 아니면 3번을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을 다시 보시는데 여기서 결정타는 바로 이 접속부사예요. 접속부사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비록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해석적으로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접속할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빈칸이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예를 들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것보다는 더 큰 개념이나 묶음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따박따박 아까 말했다시피 정규직이 아닌 너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럼 그걸 묶으면 뭐냐? 너랑 정규직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는 게 가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삽입 문제 푸실 때는 보기가 4개가 이렇게 있을 때 2개가 되는 과정을 거치긴 거쳐야 되는데 그냥 2개가 되는 게 아니고 보기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헷갈리거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거나 이런 식으로 헷갈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2개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정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 삽입 문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막 읽는 게 아니고 먼저 그쵸 나와 있는 걸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날짜인 November 14이죠. 그렇죠? 11월 14일이 문장으로서 들어갈 때 앞에 있는 날짜나 뒤에 있을 수 있는 날짜들과의 조율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날짜라는 걸 쓸 때 시간 순서에 맞게 쓰는 게 맞지 그게 얼룩덜룩 쓰진 않겠죠. 예컨대 뭐 과거, 미래, 다시 과거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날짜가 주어진 문장에 들어있을 때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도날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당장 얘가 처음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일을 시작한다고 말하는 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설명이 앞에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자,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문단이죠. 그래서 문단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도널드라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맞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자리로 올 건데 이 자리가 원래 이 사람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했던 곳에 이 사람이 떠나고 그 자리에 네가 후임으로 온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 전임자, 이 사람은 후임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게 1번 빈칸이 들어있는 문단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단 내용은 뭐냐면은 도널드라는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경쟁자들을 뚫고도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자금 조달에 있어서 능숙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2번 빈칸에 있는 문단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내용을 보시면은 도널드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 또 좋은 얘기예요. 이런 대학을 나왔고 이런 전공을 했었고 이런 일을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는 이 말이 너무 개념이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을 고작 시작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당연히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기에도 얘보다 차라리 먼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 말한다면 이걸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왜 전임자와 후임자가 교차하는 시점 있죠?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문단은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럼 3번, 4번 지워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1번, 2번이 되는 건데 2번도 마지막에는 3번, 4번에 했던 문단과는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비슷한 말이거든요. 반면에 여기가 바로 교차 시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올 게 왔죠. 드디어 3중 지문입니다. 자, 3중 지문 같은 경우 사실 적중 특강이 무슨 3중 지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이 안 나오면 어차피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중 지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나와 있는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을 단순히 정답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3중 지문 풀 때 가장 여러분이 골치 아파하는 건 뭐냐면 지문부터 읽을 것이냐 문제부터 볼 것이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단일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부터 보고 지문을 보는 게 훨씬 좋아요. 하지만 3중 지문이나 또는 2중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보나 마나 어차피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지문부터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 지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걸 먼저 볼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편지나 이메일과 같은 서신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이야기라는 게 연계가 될 건데 이야기 연계에서 기본은 바로 등장인물이에요. 인물이 겹쳐야 이야기가 겹쳐요. 그런데 등장인물이 꼭 등장하는 지문의 종류가 바로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서신류를 먼저 읽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서신이 2개가 나오면은 오히려 되게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난이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2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은 먼저 나와 있는 서신을 그냥 먼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건 순서별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것부터 그럼 보면 되겠죠. 낸시에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포인트라고 그러죠.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우리 이름 표기 방식과 다르게 영어 이름 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성을 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얘네가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지금 보고 계신 거를 하나의 형태라고 봤을 때 이걸 변형을 줘요. 어떻게 주냐면은 미스나 미스터와 같은 약자를 쓴 다음에 제 미스터만 쓸게요. 그 다음에 성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친한 사람이면은 성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때는 미스터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논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잘못 보시면 사람이 세 명 같이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낸스라는 사람이 지금 미스 낸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웬만하면 얘가 만약에 중요한 인물이 맞다면 다른 지문에 갔을 때는 이름 낸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의 이름도 웬만하면 지문에 고쳐주시면 좋아요. 아, 이 이름을 추가한 낸시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한테는 미스, 미스터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을 적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어쨌든 이 사람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I'm sorry, 미안하다 그러고 있고 왜 미안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 프로덕트의 이거 보이시죠? 대문자. 이거를 갖다가 더 이상 너에게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discontinued,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정보를 줄 때 그냥 이렇게 샵 해가지고 번호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번호만 알아도 이게 어떤 건지 요즘엔 다 알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븐은 이렇게 정보를 길게 줘요. 이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자주 말하냐면 긴 정보라 그러거든요. 긴 정보. 자, 긴 정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름을 말할 때 이름성 말하는 거를 쪼개서 말하는 것처럼 긴 정보도 항상 쪼개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끊는다 그러면은 프로덕트 해서 뭐뭐뭐 이게 그냥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반면에 제니스 이렇게 괄호쳐서 들어가 있는 말들은 다 세부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업체명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니스라고 정보를 끊어서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튼 이건 보나마나 재질이죠. 재질. 그죠? 그 다음에 핑크 101 이게 바로 상품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이 뭐뭐뭐가 이 핑크 101과 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no pattern 패턴이 없다는 거 그리고 12 feet long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을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정보를 갖다가 긴 정보를 갖다 여러분이 하나의 정보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 개의 정보로 보셔야 돼요. 2개 이상의 정보로. 그래야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제니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맞죠? 지금 뭐 다른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런 거 한번 봐볼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할 예정인데 이거랑은 분명 다른 걸 소개할 거고요. 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얼핏 보시면은 이거나 뭔가 비슷한데 나눠져 있는 걸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얘를 통해서 아래 걸 물어보거나 아래 걸 통해서 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오케이? 자, 반면에 이렇게 정보가 뭉탱이로 나오는 경우 있죠. 정보가 묶여 나오면은 이걸 여러분이 그냥 크게 이해하실 때는 그냥 표 같은 거거든요. 표. 그렇죠? 표를 여러분이 왜 쓰는지 아시죠? 표를 왜 써요? 우리가. 그렇죠? 한눈에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프로덕트 넘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은 재밌는 게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보시면은 이거는 같은데 달라요. 자, 포인트가 뭐냐? 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정보들 간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최상급 개념. 가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정보에 있어서의 뭐 쓰면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왕따. 그래서 정보가 나머지는 같은데 하나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럼 예컨대 여기서 여러분이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거냐면은 다음 중 뭐 만든 회사가 다른 제품은 무엇입니까? 왜냐면 얘만 다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다음 나와 있는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커튼. 맞죠? 그 다음에 다음 물건들의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패턴이 없다. 다음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거는 무엇입니까? 12 feet. 다음 나와 있는 것 중에 다른 길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12 feet인 요 물건. 맞죠? 다음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 가장 비싼 게 무엇입니까? 요거. 가장 저렴한 건 무엇입니까?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또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것도 연결시켜 보면은 자, 원래 쓰던 거에 비해서 어떤 게 더 저렴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보시면은 19.99니까 다 싼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3개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싸다 비싸다 개념에서 가격만 보시고서 빵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 개수 개념을 같이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커피가 두 잔 있는데 하나가 1,000원, 하나가 2,000원이면 당연히 2,000원이 비싼 게 맞죠. 하지만 같은 커피여도 1,000원짜리 만약에 3개를 주문하면 3,000원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6feet과 12feet이 있죠. 앞에 것도 12feet이었고. 이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우리 그 옷 같은 거 만들 때 길이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재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 주문할 때 얘를 2개 주문하는 거죠. 이러면 가격이 더 얘가 더 오히려 비싸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들 간의 비교를 갖다가 여러분이 당장 시험장 가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꼼꼼하게 못할지라도 연습할 때 이걸 여러분이 한 달 정도 해주셔야 돼요. 표를 보고 막 집착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트 7 같은 경우, 특히 2, 3종 지문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문제를 연구하는 건 옳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과 함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런 거를 너가 인터넷으로 봐도 색깔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 샘플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는데, 자, 아까는 이 낸스라는 사람이 받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번 낸스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낸스라는 사람이 지금 교집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제목을 보시면은 discontinued fabric이니까 더 이상 천을 그렇죠. 중단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자, 이 내용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낸스라는 사람이 이 제이크 피셔한테 글을 보내고 있는 건데 포인트는 여기 도메인이 같다는 거죠. 도메인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낸스라는 사람이 갖고 온 정보를 통해서 동료와 교환을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피셔야 내가 뭐 배드 뉴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 쓰고 있던 핑크 101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걔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대. 맞죠?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단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얘가 마지막에 어떤 말하고 끝내냐면은요. 샘플을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all of them are cotton. cotton은 공통점. but 차이점이죠. to differ slightly in color.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커튼이라고 하는 재질은 같지만 지금 보고 계신 컬러라던가 텍스처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는 걸 얘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커튼보다는 컬러랑 텍스처. 결국 이것 때문에 고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보시면은 besides all.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 여기에 all이나 non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all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non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님. 그래서 반대 개념인데 이런 두 단어와 이런 비교급이 같이 나오면은요. 이게 최상급 개념으로 바뀌죠. 예컨대 뭐냐? 총 4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이 하나보다 무거워. 그러면은 이 하나가 이 세 개보다 가벼운 거니까 얘는 가장 가벼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과 올, 논이 같이 나왔을 때는 최상급으로 바꿔서 정답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핑크 101보다는 전부 다 무겁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게 다 핑크 101보다 무겁다고 한 게 아니고 조건이 걸렸어요. 패브릭 랜드라는 회사에서 나와 있는 것들 모든 것. 그러면 이게 아닌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가서 보시면은 패브릭 랜드에 나온 그 제품이 2가지가 있는 반면에 잉크 클로스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가면은 구분이 쉬운데 꼭 2중, 3중 지문 하나씩 빠뜨려요. 왜냐하면 이 빠진 거를 다른 지문에 내서 연기를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보고 있는 로즈 핑크와 핑크 살몬은 어쨌든 간에 핑크 101보다는 더 무거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라이트 핑크라고 하는 제품은 핑크 101보다 무거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더 무거울 거였으면은 방금 말을 했겠죠. 그러면은 라이트 핑크 갈 수 있는 거는 로즈 핑크나 핑크 살몬보다 더 무겁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얘보다 무거운 것도 결국 얘보다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마 이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핑크 101보다 가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더 볼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동료한테 전한 이런 씁쓸한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문단에 가시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요. 더 원 해서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보시면 더 세컨 해가지고 제품을 총 2개를 말하거든요. 처음에 말한 제품 뭐냐? 앞에서 봤던 것 중에 핑크 셀먼 이걸 얘기해요.
핑크 셀몬이 최고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다 좋은데 비싸. 그래서 가격만 아니면은 핑크 셀몬이 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세컨 모스트를 보시면 이번에는 잉크 클로스. 치사하죠. 왜냐면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제품명이고 이거는 회사명이죠. 왜 이렇게 내느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긴 정보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가장 앞에 있는 거 대 앞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걸 비교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비교를 해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잉크 클로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패브릭 랜드와 다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언급한 게 뭐냐면 핑크 살몬 언급한 거고 라이트 핑크 언급을 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건데, 자, 이 상태로 더 볼게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두 번째가 이제 잉크 컬러 나오는 그건데, 요거 같은 게 컬러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가볍대요. 그래서 하나는 비싸서 문제인 거고, 그렇죠? 얘는 비싸서 문제인 거고, 이 하나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문제인 건데, 근데 라이시 아니고 라이터네요. 아하, 라이터.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잉크컬러스 제품 무게를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리지널 프로덕트, 즉 핑크 원온보다, 지금도 보시면 핑크 원온을 말 안 하잖아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 원온보다 가볍다는 얘기. 아하, 이러면 됐어요. 드디어 궁금한 게 풀렸어요. 자, 핑크 원원보다 라이트, 지금 핑크가 더 가벼운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가장 가벼운 건 뭐냐? 라이트 핑크. 가장 무거운 건 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무거운 거죠. 그런데 가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때 두 개가 붙는 것보다는 하나가 붙어야 문제 내기가 좋죠. 왜? 정답은 하나니까. 그래서 문제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맞죠? 자, 이 상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마저 보면은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두 가지 제품에 대해 소개해 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if, 자, 그 다음 또 if 이렇게 얘기하는데 if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론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에 나온 if는 진짜 좋은 건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면 보세요. If we use the fabric from Faberland. 그래서 핑크 살몬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바꿨죠. 계속 긴 정보를 쪼개가지고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핑크 살몬을 사용하면은요 가격을 올려야 되고, 왜냐면 비싸다 그랬으니까 원가가 비싸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if we use the fabric from ink clause, 똑같은 거지. ink clause 그걸 사용하면은 sacrifice, 희생해야 된대. 뭐를? 퀄리티를. 하나는 가격이 문제인 거고 하나는 퀄리티가 문제인 거죠. 맞죠? 이 상태에서 얘기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마지막 보시면 이제 일종의 결론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뭘 주문했냐? 바로 프로덕트 다다다다닥 패브릭 랜드를 주문했네요. 그 중에서도 핑크 살몬.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가격이 비싸지만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보여줬던 걸 주문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격을 포기한 대신에 제품의 질을 얻어가려는 거죠. 이런 결론 얻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표 개념에서 돈이 나오면은 많이들 여러분이 정답의 근거로 막 가져가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에서 돈을 물어보게 되면 이 돈만 보고 고르는 문제면은 단일 지문이고요. 2, 3중 지문에서 돈이 정답의 근거가 되려면 다른 지문에 있는 돈과의 비교가 필요해요. 근데 보시면 얘는 6피트 13.99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가서 보시면은 좀 앞으로 많이 가야 돼요. 핑크 살몬 보시면은 6피트 13.99 똑같은 거죠. 만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두 곳인데 두 곳의 숫자가 만약에 다르면은 그런 거 낼 수 있거든요. 할인 받았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숫자가 지금 같은 걸로 봐서는 그냥 그게 그건 거고, 그나마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곱하기인데 20을 곱하기 해서까지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런 수학적 개념을 내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나마도 이거에 대한 총 가격을 주고 이거를 차라리 안 줄 수는 있죠. 그죠? 왜냐면은 총 가격이 이건데 이렇게 많이 냈지? 중간에 뭘 더 냈구나 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낼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 풀러 갈 건데 우리가 3중 지문이나 2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연기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단일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가 섞여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적중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것만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What is most likely to happen to Fisher Design? 자, likely 나왔죠? 이게 나오면 무조건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A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스프링 플래시 커튼의 가격을 올릴 거라고 써 있죠. 추론은 가능하냐?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핑크 살몬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 선택할 때 가격이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패브릭 랜드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얘가 정확히 핑크 살몬을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A번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여요. B번
이 커튼에 대해서 아예 생산을 중단, 이거는 좀 중단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C를 보시면은 다른 걸 찾겠다. 이게 중단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면은 공장은 똑같겠지만 제품이 바뀌면 그것도 중단하면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D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들 스스로에 있는 재질의 어떤 텍스트를 쓰겠다는 얘기죠. 텍스트를 쓰겠다는 얘기니까 B, C, D가 보시면 개념이 똑같아요. 답이 그래서 A가 되는 문제.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은 최상급이 문제로 나왔잖아요. 문제에 이렇게 최상급이나 비교급이 나오면 그냥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추론 문제가 아니다. 그럼 되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가 제일 무거우니까 얘가 답이다.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그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예상했던 문제인 거잖아요. 아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핑크 101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될까? 이게 오리지널이니까. 핑크 101이 있는데 다시 가서 볼게요. 자, 좀 많이 가야 돼요. 핑크 101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패브릭 랜드에 나온 게 더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게 로즈 핑크랑 핑크 살몬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보시면은 로즈 핑크랑 핑크 살몬이 얘보다 더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P 핑크 살몬. 대신에 이름 자체에 써있다시피 라이트 핑크 뭐라 그랬냐면은 얘네보다 가볍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원래 쓰던 거인 것보다는 가볍다 그랬으니까 순서를 매긴다면은 라이트 핑크가 일로 들어가죠. 근데 문제에서 가장 가벼운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D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체 세븐 적중 지문이 되겠고요. 세븐도 역시 적중 어휘가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세븐 어휘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세븐 난이도가 한 번은 뭐 괜찮았지만 한 번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충이 된 상태인데 최근에 나왔던 세븐 어휘를 갖다가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다 외우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릴 만한 것만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 한번 정지해서 싹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휘가 맞는 게 부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전체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 이번 7월달 첫 시험도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공부해서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총평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토일갈시 박효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